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진정되고 있는데 WHO에서 20대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사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을 하고, 그리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현재도 보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확진자가 2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지금 그 외부 활동을 계속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진정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사회적 거리두기나 사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자, 리더십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3주차 지금 수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이번 3주차에는 충성과 용기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과 용기, 이 부분은 육군 가치관에 들어갑니다. 육군에서는 육군 가치관 5개하고 그리고 군인 정신 4개를 가지고 육군 리더십 모형을 개발을 했는데, 육군 가치관에는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가 육군 가치관이고, 그리고 군인 정신에는 명예,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애국 애족의 정신, 이렇게 4가지로 육군에서는 가치관과 군인 정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충성이라고 해서 윗사람이 지시한 거에 무조건 따르는 게 충성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초급 간부로서 맡겨진 임무와 상관의 지시를 끝까지 완수하는 굳센 믿음이 되겠고, 또한 부하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과 행동을 할 때 올바른 충성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충성을 실천해야 하는가? 육규에 나와 있습니다. 육군 규정에. 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 제5조에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라고 기본법의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충성이란 요소가 바로 법령에도 나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이란 실천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사람의 따뜻하고 전폭적인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군인에 대한 내가 군인임이 자랑스럽고 그런 자부심과 소속감이 또한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전우애가 충만해지고 군 복무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가치에 대한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점 또는 불이익이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군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군대를 돈 버는 직장으로만 생각하고 군복무에 대한 보람과 가치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의 적에게 투항하게 되고 아군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게 됩니다. 충성이란 가치 그 하나의 요소만 없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나 불이익이 발생하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충성이란 마음가짐 자체가 없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충성에 대한 가치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해바라기 중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중대장은 운동을 좋아하는 상급 지휘관이 방문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부하들에게 운동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상급자가 방문하는 시설물은 며칠 전부터 물청소와 페인트 칠을 하는 등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또 중대 대항 장기자랑에서 합창곡을 온통 연대장을 칭송하는 가사로 개사하여 부르게 했는데 성적이 저조하자 그 원인을 가사를 제대로 못 외워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중대원들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해바라기 중대장입니다. 충성에 대한 가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기적인 소대장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소대장이란 윗사람들의 어떤 이런 잘 보이는 윗사람들에게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좋은 소대장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잘못된 충성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대장이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지휘관, 해바라기 중대장이나 이기적인 소대장, 그리고 보여주기식 지휘관. 내가 연대장님을 위해서, 내가 뭐 중대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을 보여주는 거죠. 연대장이나 중대장이 잘못된 지시를 내려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부하들을 힘들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잘못된 충성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충성.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그리고 맹목적 수명,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부하에게 이거를 또 하게 만드는,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충성이 되겠습니다. 조직이나 업무보다 상관한테만 잘하는 거를 충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충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 바꾸기, 큰 테두리에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팔로워십 이해와 부하들에게 교육. 마음과 생각 바꾸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몇 분 동안 오늘 해야 할 임무를 순서대로 떠올려 보고, 또 일과 전에 오늘 내가 만날 부하들의 얼굴과 이름, 또 수행 업무를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군복은 숭고하고 고귀한 소명의 상징임을 생각을 하고 모든 말과 행동에 정성을 쏟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와 끈을 묶으면서 나와 업무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과 생각으로 충성 요소를 개발하는 방법이 또 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은 어떤 거 있냐면 국기 개양식이나 부대 신조, 국군가 제창할 때 의식 행사 등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유 있게 기상을 해서 출근 전에 바른 용모와 태도를 갖추고 거울을 보고 확인을 하며 군인임을 매일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소리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올바른 행동으로 나오고, 이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습관이 되고, 올바른 습관은 여러분들을 충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군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팔로워십 이해와 부하들에게 교육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팔로워 유형을 보면 팔로워십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나는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실무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를 하고 누군가와 맞서는 것, 누군가와 대립되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을 하는 이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바로 팔로워 그 유형이 실무형 팔로워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형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소외형 팔로워가 되겠고, 자, 모범형 팔로워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되겠죠.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하는 역할, 나서고 그 역할을 다하는 이런 모범형 팔로워가 있겠습니다. 수동형 팔로워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해바라기 중대장 같이 무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소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소극적인 참여가 뭐냐면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이 수동형 팔로워. 그다음에 수능형 팔로워.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리더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처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고 상급자가 시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수능형 팔로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5가지 형태 중에 속하는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을, 이 충성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속해 있을까? 나는 어떤 팔로워형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가지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조창호 소위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집안 내력도 좋고 공부도 잘했다는 것이죠.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전쟁 사태, 비상 사태를 내 스스로 힘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생의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굳이 내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조창호 소위는 자신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그 신념 하나로 충성 하나로 자원 입대해서 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소위로 임관해서 자대 배치를 받고 강원도 인제에서 전투 중에 중국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소식이 끊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사망한 것으로 알고 전사 처리를 하게 되고 1952년에는 강제적으로 인민군에 편입을 하였지만 탈출을 시도하다가 13년형을 선고받고 북으로 다시 또 끌려가게 됩니다. 1964년부터 1977년 그 많은 세월, 그 오랜 세월을 북한의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됐지만 이 조창호 소위는 언제든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충성을 맹세했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을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1994년도에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밀항선을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게 되고 1994년 11월에 중위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소위로 임관하고 싸울 당시에는 소위였지만 그 기본 복무 나이 정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중위로 못 마친 군 생활을 그 대한민국으로 와서 중위로 전역을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전투에 참가하고 남한 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 탈출을 해서 오는 과정, 그리고 나라를 지켰던 어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보국군장 통일장을 받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그런 어떤 충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문구입니다. 조창호 소위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밀항선을 타고 또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연로한 그 나이에.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이 조창호 소위를 보러 갔을 때 한참 어린 후배한테 자기의 어떤 계급적인 직위가 소위이다 보니까 노쇠하고 힘든 몸을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충성 육군소위 조창호 군번 212966 무사히 돌아와 장관님께 귀한 신고합니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께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에서 약 한 40년 가까이 40년 넘게 북에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있던 그런 조국, 내가 군복무를 했던 그런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탈북을 하고, 탈북을 해서도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사랑,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군에 대한 충성을 잊지 않고 국방부 장관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귀한 신고를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뼛속까지 충성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충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충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한 좋은 초급 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육군 가치관 중에 용기 부분입니다. 용기란 무엇이냐? 씩씩하고 굳센 기운과 겁내지 않는 기재이다. 기재가 뭐죠? 마음가짐,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신념, 이런 것들이 바로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기를 실천하면 어떤 이점이 있게 되냐? 자, 어려운 임무와 고된 훈련에도 도전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고, 자, 위험한 상황에서도 앞장서게 되어 부하들을 이끌게 됩니다. 또한 전투 시에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용기를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용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없을 때의 불이익이 뭐냐? 자, 위험에 봉착하면 공포심이 커지게 돼서 쉽게 포기하고 뒤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없이 매사에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신뢰를 잃게 되고, 그리고 전투 시 적시적인 결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용기의 예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일인데도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나서는 객기는 바로 용기가 아니죠. 그리고 민간인과 시비가 붙었을 때 동료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대민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 임무 수행간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상황을 부하에게 떠맡기는 행위, 예를 들어서 소대장은 소대 지휘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가서 확인해봐, 이런 것들 아주 비겁한 행동이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부하에게도 똑같이 강요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용기 요소 개발도 아까 그 충성 요소와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 바꾸기,
행동으로 실천하기, 육체적,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하고 또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자, 마음과 생각 바꾸기를 보면 나는 과연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군인인가를 스스로 묻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옳다고 믿는 일은 불이익이 있더라도 신념을 지키며 어떠한 경우라도 불이나 부정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늘 다짐하는 그런 마음가짐.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옳고 그름을 자신 스스로 3번 되묻는 3 questions 습관을 기른다. 가령 옳고 정당한 일인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가? 한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또 생각을 하고 또 바꿔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강인한 체력 단련을 통해서 두려움과 피로감을 이길 수 있는 육체적 용기의 원천을 배양을 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상급자나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겸허히 수용을 하고 마음을 다진 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다가가 대화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자.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군이란 조직도 나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면 위축되고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내가 일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근무를 빨리 마치고 군 생활을 접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 이 용기 부분에서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더라도 내가 잘못한 거니까 겸허히 수용을 하고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상급자에게 전후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음을 다지고 웃는 얼굴로 다시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들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를 갖추는 또 육군 가치관인 용기의 요소를 갖추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교수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누군가로 하여금 부상이나 죽음을 무릅쓰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용기가 되겠고 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거나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냉정하게 경력, 행복, 자신의 미래를 거는 논리적인 태도는 도덕적 용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용기의 요소를 발휘할 수 있겠죠.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그 전사가 하나 있습니다. 베티고지 전투라는 그런 전투인데 1953년 7월에 제1사단 11년대 연천 북방에 있는 임진강 너머의 베티고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장 13시간 동안이나 고작 36명을 데리고 김만술 상사는 중공군 800여 명을 전사 또는 부상 또는 격퇴시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6명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소대원이 36명인데 앞에서 몰려오는 중공군은 800여 명이나 됩니다. 2개 대대 인원 그리고 중대 인원들 이런 인원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끊임없이 13시간 동안이나. 왜 13시간 동안이냐? 베티고지 참호의 근무 서는 시간이 13시간이었습니다. 그 13시간 동안 김만술 상사는 물론 자신도 두렵고 무서웠겠지만 800명이나 되는 그런 적을 보고도 움츠리거나 도망가거나 고지를 버리고 퇴각하지 않고 꿋꿋이 맞서서 싸워서
그 베티고지를 지켜낸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36명 중에 24명이 전사를 하고 12명만 데리고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다음에 부대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36명 중에 24명 아군이 죽었는데 중국군은 약 400여 명이 전사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전사가 되겠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김만술 상사는 무공훈장과 그리고 미군에서 주는 십자훈장을 수여받게 되고 나중에 현지 임관을 통해서 소위로 다시 재임관을 하고 대위로 전역을 한 사람이 바로 김만술 상사입니다. 이 전투 당시에 김만술 상사는 두려워하는 그 부하들을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적들을 총칼로 무찌르고 백병전이라고 하는데 이 13시간 동안 백병전을 무려 40여 차례를 했다고 합니다. 백병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총을 쏴서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칼이나 전투, 근접 전투를 통해서 그 싸우는 그런 그 전술이 바로 백병전이 되겠습니다.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그 두려움과 자신만의 어떤 신념의 사이에서 떨면서 고지를 지켜낸 그 김만술 상사의 이 전사가 바로 이 진정한 용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더십 3주차 교육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과제는 육군 가치관인 충성, 용기 부분을 요약을 해서 등교시에 A4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불사신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몹쓸 코로나에는 절대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